8가지 특징만 아셔도 사기꾼을 99% 걸러낼 수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. 300건이 넘는 만점 자필후기 12년차 형사 전문 변호사 존 변호사 안변입니다. 제가 형사사건을 담당을 하면서 정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게 돈과 관련된 사건, 바로 경제사범인데요. 이 경제사범의 90%를 차지하는 게 또 사기사건입니다. 제가 12년간 형사 전문으로 이렇게 활동을 해오면서 정말 숱한 사기사건 많이 봤거든요. 사기를 당해서 상담하시는 분들을 보면 정말 가슴이 아플 때가 많이 있습니다. 모아놓았던 전재산 1억을 다 날렸어요, 변호사님 하면서 상담하셔서 펑펑 우시는 분들 많이 봤고요. 에이, 나는 뭐 절대 이런 거 사기 안 당하겠지 하면서 이렇게들 많이 생각하실 거예요,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. 근데 이게 모르면 쉽지가 않습니다. 피해자분들이 대다수가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? 나도 어디엔가 홀린 것 같았다 라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. 사기 피해자들이 다 바보라서 그렇게 사기 당하는 게 아니에요. 사기꾼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, 그리고 어떻게 걸러낼 수 있는지, 그리고 피해자들이 어떻게 속아 넘어가는지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. 이거 여러분들 꼭 듣고 숙지해 놓으실 필요가 있겠죠. 사기 당하고 싶지 않으신 분들은 제 영상 끝까지 보시고, 나 사기 당해도 된다 라는 분들은 넘어가세요. 그리고 특히나 나이 드신 부모님께 이 영상 링크 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. 자, 그럼 사기꾼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? 제가 총 8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. 8가지 특징만 아셔도 사기꾼을 99% 걸러낼 수 있습니다. 첫 번째, 만난 지 얼마 안 된 사람, 또는 뭐 연락이 끊겼다가 갑자기 최근에 연락이 다시 된 사람, 이런 사람 조심하셔야 돼요. 자, 우연히 모임에서 알게 된 경우도 있을 수 있죠. 뭐 이런 경우나, 아니면 초등학교 동창인데 연락이 끊겼다가 뭐 20년, 30년 이후에 연락이 다시 닿은 경우도 있죠. 이런 경우 조심하셔야 됩니다. 자, 이건 제 경험담인데, 중학교 동창이 갑자기 연락이 온 거예요. 저는 그 중학교 동창 핸드폰 번호도 없었죠. 당연히, 왜냐면 중학교 때 뭐 서로 핸드폰 번호 교환도 하지 않고, 했다 하더라도 그때는 제가 018 뭐 이런 거였었거든요. 010이 아니었어요. 그러다 보니까 번호도 바뀌고 하다 보니까 그 친구 번호도 없었어요. 그런데 어떻게 알고 연락이 왔습니다. 왜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번호를 오픈해 놓은 경우도 있고 하니까요. 그거 보고 연락이 왔나 봐요. 그래서 갑자기 만나자고 하는 겁니다. 만나서 뭐 밥 먹자. 무슨 일인지는 말 안 해주고, 뭐 너무 반갑다, 뭐 유튜브에 보니까 반갑더라 이러면서 만나자고 한 겁니다. 만나서 밥 먹으면서 얘기 들어보니까 투자 얘기더라고요. 이런 거 90% 넘게 사기입니다. 네, 조심하시기 바라고. 두 번째 또 뭐가 있을까요? 본업에 대한 명확한 실체가 없는 경우, 이런 사람 조심하셔야 됩니다. 자, 무슨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무슨 사업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. 막 설명을 하는데 막 이해가 잘 안 돼. 뭐 정말 쉽게 설명이 잘 안 되는 거예요. 뭐 AI, 뭐 인공지능을 한다는데, 뭐 누구를 통해서 뭐 어떤 소개를 받아서 무슨 사업을 한다는데 명확한 사업 구조를 설명할 수 없다. 이런 경우에는 사기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. 정말 명확한 본인의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한마디로 딱 정리가 돼요. 내가 이런 사업을 하고 이렇게 해서 돈이 이렇게 나온다 라는 수익 구조가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. 근데 그게 설명이 잘 안 된다, 뭔가 애매모호하다, 내가 일반인인데 이해가 잘 안 된다, 그러면 그 사람은 사기꾼일 확률이 매우 높다는 거죠. 또 세 번째, 사기꾼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? 내가 누구를 아는데, 이런 말 진짜 많이 합니다. 사기꾼들 대부분이 사실 본인은 별 볼 일 없는 경우가 매우 많아요. 그래서 인맥 자랑을 그렇게 하는 거죠. 내가 지인 중에 상장사 대표가 있다, 그리고 뭐 국회의원 누구랑 내가 술 한잔을 했다, 뭐 유명인 누구랑 내가 친하고 골프도 자주 치는 사이다, 그러면서 유명인이랑 꼭 찍은 사진 이런 걸 막 올려놓고, 그리고 마치 친분이 있는 것처럼 막 자랑을 하는 거죠. 그래서 학벌도 꼭 대학원에 그렇게 어필을 합니다. 왜냐? 학부보다는 대학원이 좀 더 이 진입장벽이 좀 낮거든요. 그래서 대학원이 뭐 스카이다 이러면서 어필하는데 학부는 뭐 얘기 안 해주고, 이런 경우 많이 있습니다. 또 네 번째는 재력 어필인데요. 예전에는 뭐 SNS로 슈퍼카나 뭐 시계, 고급 시계 이런 것들을 많이 어필했잖아요. 근데 이런 것 좀 사실 예전에 지나간 예전 방식이고, 요즘에는 어떤 걸 많이 어필하는 줄 아세요? 뭐 호텔이나 아니 뭐 오마카세 이런 것처럼 아주 하이엔드급 고급 문화 있잖아요. 함부로 갈 수 없는 매우 비싼 공연이나 뭐 이런 것들로 많이 본인의 재력이나 이런 것들 어필을 많이 하더라고요. 그리고 또 부모님의 재력을 그렇게 어필을 많이 합니다. 아버지 명의의 강남 뭐 40평대 아파트가 몇 채가 있고, 할아버지 명의의 200억대 빌딩이 있고, 거기서 세가 얼마가 나오고, 뭐 가족 재력을 그렇게 자랑을 합니다.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? 본인의 재력은 자랑하면 뭐 들통나기가 쉽잖아요. 근데 가족들의 재력은 뭐 아직 내가 상속을 받지 않았다, 곧 상속을 받을 거다, 이런 식으로 확인할 방법이 없거든요. 할아버지 뭐 등기부 등본 어떻게 떼보겠어요. 그래서 재력을 어필하는데 특히나 가족들의 재력, 주변 지인들의 재력을 어필을 많이 한다. 다섯 번째는 이건 무조건이야 라는 말을 진짜 많이 합니다. 확신에 차서 얘기를 해요. 거의 뭐 이건 사이비 교주 같습니다. 이건 무조건 되는 투자다.
아무리 좋은 투자처라 하더라도 수익률 100%라는 게 있을까요? 없죠. 불가능하죠. 항상 리스크가 있어야 되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잖아요. 하이 리턴이 있으면 하이 리스크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. 그런데 리스크도 그래서 제대로 된 투자라면 리스크도 제대로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리스크는 아예 설명 안 해주고 이건 무조건 뭐 원금 보장이다. 무조건 2배 되는 거다. 이건 내가 보장할게.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합니다. 이런 거는 꼭 의심을 해봐야 된다. 그리고 또 많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? 이거 너한테만 알려주는 건데. 이런 말 진짜 많이 합니다. 아니 그렇게 좋은 투자면 본인이 직접 하지. 아니면 본인 가족들이 다 하게 해서 떼돈 벌지 왜 나한테 말해줘?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분들의 논리가 또 있어요. 내 삶의 철학상, 삶의 지조상 나 혼자 돈 벌고 잘 살기보다는 나랑 주변 친한 지인들 이런 사람들이 다 같이 잘 돼서 돈 많이 벌고 하는 걸 좋아한다. 너한테도 돈 벌 기회를 내가 주는 거다. 너랑 친하니까, 널 특별하게 생각하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는 거죠. 너 말고도 투자할 사람 지금 줄을 서 있다. 그 사람들 제치고 너한테 투자할 우선권을 주는 거다라고 말을 많이 하는 거죠. 자, 그리고 7번째 뭐냐면 초기에는 약속한 대로 이행을 많이 해요. 이 말은 뭐냐면 예를 들어 5천만 원 투자를 했어. 그러면 수익 한 첫 3달 정도는 따박따박 수익을 줍니다. 수익 해봐야 뭐 베이백 정도를 하더라도 따박따박 그걸 주는 거예요. 몇 프로 정도. 그러면 은행 이자와는 이게 비교도 안 되잖아요. 5천만 원 투자했는데 한 달에 뭐 수익이 뭐 200만 원 이렇게 들어와. 이거 몇 프로예요. 이렇게 들어오니까 진짜 좋은 투자처네 라는 신뢰를 가질 수밖에 없겠죠. 그러니까 나중에 처음에 5천 들어갔다가 나중에 또 빚을 내서까지 또 주변 사람들한테 빌려서까지 또 추가로 5천 더 들어가고 이렇게 막 1억이 들어갔던 겁니다. 제가 담당했던 사건에서는. 나중에 알고 보니까 수익 100, 200 이것도 다른 데서 빌려서 돌려막기를 한 거였더라고요. 제가 마지막 8번째. 돈을 빌려주고 나서 나중에 달라 이렇게 하면은 차일피일 미룹니다. 그리고 또 고소를 하면은 나 이거 네가 고소하면 내가 내 본업을 해서 너한테 돈을 갚아야 되는데 돈 못 갚는다 이렇게 오히려 배짱을 부리는 거예요. 다음 달 언제 또 돈이 들어올 때가 있는데 그때까지는 기다려 달라고 하거나 아니면 그때가 되면 또 갑자기 또 막 2주만 더 달라고 하거나 이렇게 차일피일 미루거나 아니면 지금 열심히 영업해서 지금 돈 벌고 있는데 네가 지금 고소하면 내가 그 영업 이거 올스톱이다. 그러면 그 돈도 못 준다. 이렇게 오히려 협박을 하는 거예요. 이러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가스라이팅을 당하는 것처럼 여기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게 피해자 상황입니다. 그런 거 참 안타까워요. 그래서 고소를 차일피일 미루면서 저한테 상담 오셨던 분들 중에서도 상당히 많은 분들께서 변호사님 근데 이분이 제가 고소하면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돈 갚는다고 했는데요. 제가 실제 고소하면 이거 올스톱 돼서 돈 못 갚으면 어떡하죠? 하면서 저는 그것도 거짓말이라고 분명히 얘기해드렸거든요. 근데 제 말이 안 들리고 그 사기꾼의 말이 귀에 이미 박힌 겁니다. 가스라이팅 이미 당했으니까. 그래서 또 한 2달 기다려 보다가 근데 그때는 돈이 들어올까요? 절대 안 들어옵니다. 나중에 또 찾아와서 변호사님 이제 고소 제기해주세요.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렇게 하면 고소가 계속 밀리게 되죠. 그러면 고소인과 주고받았던 상대방과 주고받은 카톡 내용이라든지 통화 내용이라든지 이런 게 증거들이 점점 사라질 가능성이 높아지겠죠.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. 그리고 또 결국 사기꾼들이 돈을 빼돌릴 그 시간만 벌어주는 셈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에 절대 속아 넘어가지 마시고 앞에 7가지 제가 말씀드렸던 거기에 해당하면 절대 투자하면 안 되고 만약에 돈을 이미 투자한 상황이라면 뭐 차일피일 시간을 미룬다 하더라도 그 말 절대 들으면 안 되고 하루빨리 고소를 제기하는 게 그나마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거를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